안녕하세요. 새 비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초능력을 꿈꾼 적이 있습니까? 투명 인간이 되는 것부터 강력한 힘을 가지는 것까지. 자,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초능력은 영화와 만화책뿐만이 아니라 실생활에도 존재했습니다. 오늘은 카메라에 포착된 초능력을 가진 20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처음 사용하십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20번. 전 세계 의사들을 놀라게 한 초인적인 시력을 가진 여성 베로니카 자이더를 만나보십시오. 베로니카는 어렸을 때부터 유난히 시력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녀의 시력은 보통 사람보다 적어도 20배는 더 좋다고 합니다. 베로니카는 1972년에 처음으로 놀라운 시력을 인정을 받았죠. 그녀는 측정 가능한 가장 작은 시력에 대한 세계 기록을 세우기 위해 1.6m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측정 눈금에서 2점을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최첨단 현미경으로도 어려운 미세한 디테일을 볼 수 있는 능력으로 모든 사람을 지속적으로 놀라게 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베로니카의 초인적인 시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그녀의 망막에는 더 많은 수의 간상체와 원추체포가 있어 가장 작은 물체도 선명하게 볼 수 있다고 믿어집니다. 19번. 루이스 퓨는 척박한 환경을 정복하고 환경 및 사회 정의를 옹호하기 위해 도전한 수영선수입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극한의 바다를 가로지르는 숨막히는 수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루이스는 평범한 수영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히말라야에 있는 얼음으로 덮인 호수를 헤엄쳐 건넌 최초의 사람이 되는 것을 포함하여 여러 기록을 깼죠. 그는 심지어 북극과 남극을 헤엄쳐 횡단했는데 이전에는 인간이 감히 시도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루이스가 다른 뛰어난 수영선수들과 차별화되는 점은 지구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의 헌신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유엔에 성공적으로 로비를 벌여 세계에서 가장 큰 해양 보호구역을 설립했습니다. 그는 환경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받아 유엔으로부터 최고의 환경상을 수상했죠. 이것은 아쿠아맨의 제작팀과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관심을 끌었고 해양 보존의 대의에 대한 인식을 높였습니다. 18번. 해머 엔즈는 맨손으로 코코넛을 깨는 능력으로 명성을 얻은 남자입니다. 하지만 그의 본명은 모하메드 카흐리마노비치이죠. 해머 엔즈는 단순히 코코넛을 깨는 것 이상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작업을 쉽게 수행할 뿐만 아니라 인상적인 속도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주먹으로 나무 조각에 못 10개를 박는 가장 빠른 시간에 대한 세계 기록을 세웠죠. 또 다른 놀라운 업적은 맨손으로 두꺼운 널빤지를 부수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는 이빨로 두꺼운 금속 막대기를 구부려 초인적인 힘을 더욱 과시했습니다. 그의 동영상 중 일부는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드웨인 더락 존슨과 같은 유명인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17번. 이빨로 무거운 물체를 당기고 들어올리는 놀라운 능력으로 인정받은 강자 마이크 그린스타인을 만나보십시오. 93세의 고령인 마이크는 숨막히는 힘으로 전세계 관람객들을 놀라게 했으며 마이티 아톰 주니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마이크는 마이티 아톰으로 알려진 아버지 조셉 그린스타인으로부터 놀라운 힘을 물려받았다고 합니다. 마이티 아톰은 폴란드 출신의 전설적인 강자로 맨손으로 쇠창살과 말굽을 구부릴 수 있는 초인적인 능력으로 유명했습니다.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 마이크는 힘에 대한 열정을 키웠고 어린 나이에 스트롱맨이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이크의 가장 인상적인 업적 중 하나는 이빨로 차를 견인하는 것입니다. 그의 놀라운 힘은 그를 기네스북에 오르게 했습니다. 16번. 보이지 않는 자기장이 있는 것처럼 금속 물체를 몸에 달라붙게 할 수 있는 남자가 있습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서 태어난 미키는 6살 때 가슴에 금속 숟가락이 붙어있는 것을 처음 발견했고 자신의 독특한 능력에 놀랐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기술을 연마해 숟가락뿐만 아니라 프라이팬과 같은 크고 무거운 물건도 몸에 달라붙게 하는 법을 배웠죠. 그러나 미키의 힘은 금속 물체를 붙이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한 피부의 접착력만을 사용하여 무거운 추를 들 수 있었죠. 이러한 놀라운 능력으로 인해 그는 금속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엑스맨 악당의 이름을 따 매그니토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미키는 고국에서 인기 있는 인물이 되었으며 그의 힘과 매력으로 전세계 관람객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한 번에 인체에 달라붙는 가장 많은 숟가락에 대한 세계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15번. 소음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질 드레이크는 귀가 찢어질 듯한 성대로 눈에 띕니다. 당신이 아는 가장 시끄러운 사람을 상상하고 거기에 1000을 곱하십시오. 바로 세계에서 가장 큰 비명을 지르는 여성인 질 드레이크가 나옵니다. 기네스 세계 기록을 보유한 질은 제트 엔진 소리에 해당하는 129데시벨의 귀청이 터질 듯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역사상 가장 시끄러운 사람 중 한 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소음성 난청 및 이명과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독특한 능력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음악 축제와 행사에서 공연했으며 그녀의 비명은 군중을 끌어들이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질의 비명은 신체적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으며 너무 오래 노출되면 청력 손상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녀는 공연 중에 보호형 귀마개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권장합니다. 14번 알렉 로브르는 프랑스의 스파이더맨으로 알려져 있으며 안전장비 없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올랐습니다. 그의 업적은 그의 뛰어난 기술, 신체 조건 및 결단력의 결과입니다. 거미와 같은 민첩성과 정확성으로 그는 겉보기에 힘들이지 않고 우아하게 수직 표면을 탐색합니다. 높은 구조물을 오르려면 엄청난 힘, 유연성 및 지구력이 필요합니다. 그가 올라간 건물 중 일부는 에펠탑, 부르즈 칼리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포함합니다. 알렉 로베르는 실제 스파이더맨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마블 코믹스의 또 다른 캐릭터인 베놈은 현실에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을 믿는다면 이 사람은 스파이더맨처럼 벽을 오를 수 있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베놈은 여러 면에서 스파이더맨과 닮았지만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직 알 수 없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알렉 로베르가 스파이더맨의 모든 초인적인 힘을 소유하는데 가장 가깝다는 것입니다. 꽤 인상적이지 않나요? 13번 다음 비디오에서는 한 남자가 맨손으로 불을 피우는 불가능해 보이는 작업을 전혀 도움 없이 수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이 붙으려면 연료 및 산소의 조합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남자가 파이로키네시스라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파이로키네시스는 마음이나 신체 접촉을 통해 불을 생성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만화, 영화 및 기타 형태의 대중문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허구의 힘입니다. 우리가 이 비디오를 믿는다면 실생활에서도 이 초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자는 쇼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12번 초능력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종종 비행이나 염력과 같은 능력을 상상하지만 일부 개인은 똑같이 놀라운 다른 종류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티븐 크론은 과학을 당하게 만드는 초면역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크론의 이름은 우연이 아닌데 그의 가족 중 의학적 경이로움으로 여겨지는 첫 번째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버렐 버나드 크론의 조카이며 그의 이름은 크론병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스티븐은 다른 치명적인 바이러스인 HIV에 면역이 있습니다. 사실 스티븐은 일생 동안 바이러스와 여러 번 접촉했지만 감염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를 이 질병과의 싸움에서 희귀하고 귀중한 자원으로 만들었죠. 그의 독특한 상태와 연구에 참여하려는 의지는 바이러스 연구에서 중요한 과학적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스티븐의 면역 체계가 HIV 백신이나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잠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천연 바이러스 차단제를 생산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11번 슈퍼히어로 영화에서 영웅들이 모자와 후드티를 입고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현실에서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수수께끼 인물이 슈퍼마켓에서 염력을 여러 번 사용했습니다. 장을 보는 사람들은 그들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먼저 그녀의 등이 높은 선반에서 무언가를 꺼내기 위해 힘을 사용할 때 빛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디오 후반부에서 그녀는 다시 한번 초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린 소녀가 쇼핑카트에 치일 뻔했을 때 가면을 쓴 인물은 손짓으로 쇼핑카트를 밀어냈습니다. 그녀가 사용한 초능력은 염력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마음의 힘을 사용하여 물질을 움직이거나 조작하는 능력입니다. 염력의 개념은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수세기 동안 존재해왔습니다. 염력에 대한 가장 초기에 문서화된 주장 중 하나는 17세기 독일의 수학자 요한 게오르크 파우스트가 마음으로 물질을 움직일 수 있다고 주장했을 때입니다. 소련은 염력 분야에서 과학 실험을 수행한 최초의 국가 중 하나입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소련 과학자들은 염력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사람들을 훈련시켰고 각종 일련의 실험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불행히도 나는 그것에 대해 많은 정보를 찾을 수가 없었지만 그것은 확실히 당신의 흥미를 당겼을 것입니다. 10번 파벨 투르소프는 복싱계에서 소개가 필요 없는 선수입니다. 그는 주로 1분에 가장 많은 펀치를 날리는 놀라운 기네스 세계 기록으로 유명하죠. 그는 매우 빠른 파이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파벨의 공식 1분 최다 펀치 기록은 무려 322회였습니다. 이는 초당 평균 5회 이상의 펀치이죠. 그러나 인상적인 것은 그의 기록뿐만이 아니라 그가 각 펀치를 던지는 기술과 정확성입니다. 그는 타격할 때마다 몸 전체의 무게를 사용하죠. 파벨의 업적은 단순히 체력 그 이상이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을 성취하기 위해 그는 배트맨이 자신의 기술을 연마한 것처럼 지칠 줄 모르고 훈련했고 자신의 한계까지 밀어붙여야 했다고 합니다. 9번 수세기 동안 사람들을 매료시킨 또 다른 초능력은 비행입니다.
역사적인 기념물에 대한 재미있는 비디오를 촬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당신 위로 솟아오르는 것을 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역사를 통틀어 사람들은 이 위협을 달성하기 위해 수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오니소프트 디자인부터 1903년 라이트 형제의 성공적인 비행에 이르기까지 인간 비행에는 많은 시도와 성공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비행을 시도한 최초의 시도 중 하나는 새의 깃털로 만든 날개를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19세기에는 여러 발명가들이 인간이 날 수 있는 기계를 만들려고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초기 시도 중 일부에는 열기구와 글라이더가 포함되었죠. 1982년 스위스 예술가 이브 로시는 동력 비행을 위한 4개의 엔진을 장착한 제트팩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브는 제트팩을 타고 여러 주요 강을 건너 그랜드 캐니언 위를 비행했습니다. 하지만 날아다니는 인간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다면 이 비디오를 보십시오. 8번, 중국 출신의 남자 양광원은 놀라운 업적으로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중국 구이저우성 안순 출신으로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가장 놀라운 능력 중 하나는 눈꺼풀을 사용하여 자동차를 포함한 무거운 물체를 당기는 능력입니다. 나는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눈꺼풀로 그렇게 많은 것들을 들어올릴 수 있습니까? 이를 원근법으로 보자면 양은 보통 사람들보다 32,000배 더 많이 들어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공연과 관련된 신체적 불편함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각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고통스러웠지만 적응하고 인내하는 법을 배웠다고 밝혔습니다. 인체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그의 헌신은 더 나아갑니다. 그는 날카로운 칼 위에 맨발로 서 있는 것을 포함하여 다른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스턴트는 상당한 위험을 수반하므로 다른 사람이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수년간의 연습과 뛰어난 신체 조건이 필요하죠. 7번, 이것은 마스 오야마라는 진정한 쿵푸 무술 마스터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쿄쿠신 가라테의 창시자로 여겨지며 그의 업적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습니다. 무술에서 그의 전설적인 경력은 그를 진정한 무술 마스터로 인정했습니다. 마스 오야마는 1923년 한국에서 태어나 어린 나이에 무술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곧 일본으로 이주하여 전통 가라테를 수련하며 기술을 연마했습니다. 그는 맨손으로 황소의 뿔을 부러뜨리는 것으로 유명해졌으며 하루에 100명의 남자와 싸웠다고 합니다. 마스 오야마는 무술 마스터의 길은 극한까지 도전하는 데 있다고 믿었던 진정한 전사였습니다. 1953년 그는 일본 지바의 산에 운둔하여 자연 속에서 살면서 몸을 단련하고 가라테를 마스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성공했고 진정한 마스터로 산에서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이는 궁극적인 진리를 의미하는 전통적인 일본 이름 쿄쿠신으로 영예를 얻었습니다. 6번, 한 남자가 손으로 대형 트럭을 들어올리는 이 다음 바이럴 비디오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트럭의 무게는 크기의 용량에 따라 3,500에서 4,000kg 사이입니다. 가장 작은 트럭을 들어올리는 것에도 엄청난 힘이 필요하죠. 그렇다면 이 비디오에 나오는 남자는 어떻게 그렇게 쉽게 트럭을 들어올릴 수 있을까요? 불행히도 이것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기네스 세계 기록은 트럭을 들어 올리거나 옮기는 것에 대한 기록은 하프토르 비욘손에 의해 보유된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그를 왕자의 게임 캐릭터 더 마운틴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건장한 남자들이 트럭을 들어 올리거나 옮기는 최초의 기록은 20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서커스 공연자들은 이러한 힘의 위협을 과시했죠. 하지만 영상 속 남성이 트럭을 그렇게 쉽게 들어 올린다는 사실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비디오 속 남자가 초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5번, 중국의 구조대원의 여신은 모집되기 전에 전투 쿵푸를 배워야 하는 여성 인명구조원 그룹입니다. 이 여성들은 유명한 소림사의 승려들에게 무술 훈련을 받고 있으며 엄격한 훈련 요법을 통해 필수적인 독특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구조자의 여신을 위한 훈련은 집중적이며 많은 집중력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성들은 호랑이, 두루미, 표범, 뱀, 용의 움직임을 기반으로 한 소림 쿵푸의 5가지 동물을 포함하여 다양한 스타일의 무술을 수년간 수련합니다. 성공하려면 오랜 기간 훈련을 견디고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강함이 필요합니다. 중국에서 승려와 무술의 관계는 오랜 전통입니다. 소림사의 승려들은 쿵푸 솜씨로 유명하며 그들의 지식과 기술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구조자의 여신은 승려들로부터 배우고 그들의 지혜와 기술을 채택하여 전투 쿵푸에 대한 고유한 기술을 개발하고 그들의 능력을 사용하여 중국의 해변과 바다에서 생명을 구한다고 합니다. 4번, 모두가 알다시피 인체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수면이 필요합니다. 휴식과 원기 회복은 필수적이고 자연스러운 과정이죠.
그러나 60년 넘게 단 하루도 잠을 못 잤다고 주장하는 한 베트남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타이응옥이며 그의 이야기는 전 세계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여러 뉴스 보도에 따르면 타이는 1962년 이래로 눈을 감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그는 1973년에 열이 난 후 처음으로 잠을 잘 못 잤다고 하죠. 이 열은 며칠 동안 지속되었고 그의 수면 패턴에 방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다시 잠을 자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잠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건강은 양호하며 가족 농장에서 매일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까지도 이 남성의 상태에 대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수면 부족에 대한 세계 기록은 1964년 랜디 가드너가 달성한 11일 25분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이야기를 믿는다면 그는 그 기록을 훨씬 능가하죠. 전하는 바에 의하면 그 남자는 깨어있기 위해 많은 양의 커피와 차를 마신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믿으십니까? 3번, 데이브 멀린스는 영화 제작자이자 프리다이버이며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이름입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프리다이버 중 한 명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여러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경력 전반에 걸쳐 수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데이브는 스쿠버 장비로 처음 다이빙을 시작한 18세의 나이에 프로페셔널 프리다이버가 되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경력 초기에 상업 다이버로 일하면서 수중 수리 및 유지 보수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몇 년 후 그는 프리다이빙에 대한 열정을 발견했죠. 그는 기술을 연마하고 전 세계 대회에 출전했으며 궁극적으로 세계 기록을 깨는 데 집중했습니다. 예를 들어 데이브는 수중에서 8분 31초 동안 숨을 참는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죠.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업적은 129m까지 세계 기록을 세운 것으로 100m의 벽을 깬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프리다이빙에서 그는 놀라운 업적 외에도 경험 많은 서퍼이자 산악인이기도 합니다. 2번, 플라잉 카펫의 개념은 수천 년 동안 존재해왔으며 알라딘과 그의 마법 카펫 이야기를 포함하여 중동 민속의 일반적인 모티브이죠. 그러나 분명히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비행한다는 아이디어는 영화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텅 빈 거리에서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날아오를 준비를 하는 남자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남자가 진짜 알라딘일까요?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밀리듯 카펫이 몇 초 동안이라도 들어올려집니다. 비디오 클립을 보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생깁니다. 이와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려면 어떤 힘과 에너지가 필요할까요? 보이지 않는 힘은 실제로 바람일까요? 아니면 남자가 그것을 조종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선 날아다니는 카펫 위에 앉아있는 사람의 경우 사람의 무게뿐만 아니라 카펫 자체의 무게도 들어올릴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중력은 어떤가요? 물리학에 따르면 물체를 들어올리는 데 필요한 힘은 질량에 비례하죠. 아마도 이것은 초능력이라기보다 속임수일 수 있지만 불행히도 이 비디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1번, 루이 시르는 평범한 스트롱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강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키가 1m 82cm이고 몸무게가 거의 180kg에 달하는 그는 무시할 수 없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의 놀라운 업적에는 아무도 들어올릴 수 없는 역기를 들어올리고 등과 어깨에 매기까지 한 세계 기록입니다. 8명이 탄 단상을 들어올린 그의 세계 기록은 100년이 넘도록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퀘벡에서 문화적 아이콘으로 간주되며 역사상 가장 강한 사람 중 한 명으로 인정받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루이스가 남긴 유산은 그의 신체적 능력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 성공한 사업가였으며 자신의 부를 자선단체를 지원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의 거대한 체구와 힘에도 불구하고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를 친절한 마음을 가진 온화한 거인으로 묘사했습니다. 당신은 어떤 초능력을 갖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동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작한 동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에서 동영상을 클릭하거나 채널을 살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